마이크로소프트의 연계 개발자 회의, 빌드라고 하죠. 이 빌드를 앞두고서 이제 미디어 컨퍼런스가 이제 열립니다. 자,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플러스 PC 요거 발표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되었어요. 말 그대로 AI 기술이 탑재된 PC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향후에 또 여기에 대한 또 시장의 반응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있죠. 과연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기업에 어떤 종목에다가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관련주들 중에서 상당히 주가가 좀 하락되어 있는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체리피크 쭉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영상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파일럿 플러스 PC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PC 가운데서는 가장 빠르고 지능적이다. AI 처리 작업에 대해서는 애플의 맥북 에어 이거 대비해서 최대 한 58% 가까이 성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영상을 재생할 때는 성능이 20% 더 높다. 그리고 초당 한 40조 가까운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단 직접 AI 데이터를 이 PC 내에서 분석이 가능하고, 이런 오프라인에서도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리콜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온 디바이스 AI PC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리콜 기능 자체를 본다면 이 리콜 기능으로 웹 검색부터 시작해서 음성 채팅까지 PC에서 시행한 모든 작업을 추적하고 이것을 기기에 저장해서 불러올 수 있는 리콜 기능이 된다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돈마니 TV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를 가든 미국을 가든 호주를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저장됐던 내용을 가지고 연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탑재된 첫 번째 모델, 이 서피스 모델명입니다. 이 서피스 기계에는 ARM의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퀄컴 칩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퀄컴 칩만 수행하게 가능하게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AMD라든지 인텔의 칩을 위해서 개발했던 소프트웨어가 이 ARM 기술 기반의 칩에서도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리즘이라는 기술도 소개했기 때문에 아주 이런 호환 기능 자체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PC들을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들 있죠. 에이스, 아수스. 이 에이스,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 컴퓨터 업체들입니다. 이런 협력업체 생산 PC에서도 구현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지금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이런 1년 동안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가 앞으로 1년 동안 약 5천만 대 정도까지 판매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코파일럿 PC 같은 경우에는 MS 측에서는 $999에 판매할 예정이에요. 우리 돈으로 따진다면 환율로 계산하면 약 136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예약 접수가 시작되었는데 판매는 이제 내달 6월 18일부터 판매가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 뭐냐면,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PC의 어떤 모델을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AI PC 시대를 우리가 서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의 엄청난 대변혁을 크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결국 PC의 본격적인 교체 수요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그 예약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엄청난 전력 소모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전력 소모에 따른 부분들을 또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그렇죠. 우리가 휴대해 나가면서 그 배터리 용량 자체가 오랫동안 시간들이 갈 수 있어야만이 또 휴대용으로 또 우리가 PC를 쓸 때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주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은 온 디바이스 관련주라고 해서 가장 먼저 올해 초에 강력한 시세를 주도했던 제주반도체 기억하실 겁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전력 반도체 LPDDR4보다
단가가 낮은 LPDDR2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때 모바일 D램, 차세대 최첨단 모바일 D램인 LPDDR5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출시 여부에 따라서 또 주가 움직임들이 한 번 더 움직이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은 상당히 오랜 동안 가격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한번 다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KE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차체 저전력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개 트랜지스트 LVMOSFET라고 하는데 약자를 각각 딴 겁니다. 이것이 적용된 터치 스크린을 테슬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말씀드릴 기업은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는 기업입니다. 코리아 서킷 우리가 이제 그 PCB 업체로 유명한 기업들인데 사실 코리아 서킷은 여러 테마로도 많이 그 각광을 좀 그동안 좀 받았던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은 좀 역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최근까지 가격 기간적으로 거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DDR5라든지 우리가 하이스피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6400 Mbps 제품용 모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차세대 기업형 SSD라든지 그 다음에 CXL 이런 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것도 주목을 해야겠지만 이 중에서 LPCAMM이라고 합니다. 약자를 딴 건데 LP라는 것은 이제 로우 파워 저전력이죠. 여기다가 CAMM Compression Attached Memory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걸 약자를 따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델 자체는 DRAM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 대비해서 면적이 최대 무려 50%나 60% 가까이나 줄이고 그 다음에 성능은 최대한 50%까지 향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력 효율은 무려 70%에 개선하다. 그럼 우리가 면적을 최대 60% 줄이고 전력 효율이 최대 70%까지 올릴 수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완전히 개발이 완료되어서 작창이 될 때는 코리아 서킷의 주가 움직임에도 더욱더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코스텍시스라고 해갖고 전기차용 실리콘 커바이더 전력 반도체용 방열 스페이스, 이 방열 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열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전력 반도체 핵심 부품으로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종목은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단기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조금 변동을 좀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변동성은 크지만 다시 한번 주가 움직임들이 멀티하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TM 반도체 이 종목은 항상 빠뜨릴 수 없는 기업이죠. 배터리 발열 관리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으로서 이런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들을 우리가 한번 엮어보았습니다. 뭐 그 외에도 종목들이 많겠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제주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어버브 반도체, 그 다음 KC, 코리아 서킷, 코스텍시스, ITM 반도체 같은 이런 저전력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AIP 시대를 앞두고서 서막이 열린다면 가장 또 주목해볼 만한 테마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린 만큼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두고 보신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돈마니TV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